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돈 버는 양도소득세 절세인데요. 혹시라도 집을 때려 부순다면은 양도세 절세가 될까요? 주택이 많은 경우에 혹시라도 한 채, 두 채를 때려 부순다면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 과세 특례라는 게 있죠. 뭐냐면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구비한다면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세대가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는 피할 수 없고, 그리고요 양도세 중과라고 해서 어마무시한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것이 현재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중과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특례를 통해서. 하지만 임대사업자 관리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까다롭고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주택이 두 채 있는데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이 두 채지만 한 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양도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로 집이 완전히 망가져서 주택 멸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야말로 새옹지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단 한 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주택 건물이 없는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이 아니죠. 건물이 없으니까 주택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두 채 있다가 산사태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어떻습니까? 멸실된 주택 부수 토지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살면서 나중에 양도하게 된다면 또다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산사태가 나서 어떻습니까? 주택이 한 채가 없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수주대토와 같은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 주택을 멸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유 주택 중에서 오래된 주택을 멸실하게 된다면 똑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멸실 가능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노화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아니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만을 멸실시킬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멸실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양도 차익을요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양도 차익을 미미하게 발생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바로 배우자한테 주택을 증여하고 나서 나중에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취득가액이 5억 원인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11억 원이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11억 원에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 4,4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11억 4,4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굉장히 적게 나오죠. 11억 원을 증여해봤자 6억 원 공제받고 5억 원에 대해서 9천만 원만 나오고요. 취득세는 4,400만 원만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별로 없어서 양도세를 미미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여하고 나서 나중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물론 부부가 자산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줄일 수 있지만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자녀 가족한테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때 자녀 가족한테 증여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대한 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억 원이 아닌 9억 원 내지 10억 원 이런 정도로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가지고요.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낮게 해야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고 낮게 해도요. 자녀 가족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요. 부모님하고 자녀 가족은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양쪽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함으로써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부모님의 모든 세금을 다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요.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 증여 전략으로 절세를 하고요. 물론 증여하고 나서 재산권을 뺏기면 안 되겠죠. 뒷방 늙은이 신세라든가 아니면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하고도 재산권을 평생 행사할 수 있도록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약정 후 증여를 실행하는 것인데 약정 내용은 이렇죠. 증여 후에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를 전적으로 증여인한테 위임하고 만약 이걸 어겼을 때는 증여가 취소된다. 이러면요. 부모님은 끝까지 재산권을 행사하고 상속세도 완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요. 임대관리나 매각관리, 자산관리 이 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산을 가지고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시행시켜서 가수금으로 활용한다면 정말로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100년 동안의 절세 및 자산 증식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2세대에 걸쳐서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겠죠. 자산가라면. 이거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한 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을 세우면은요,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NGP 플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강남역이고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도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이 많았을 때 주택을 멸실하는 방법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거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사전 증여 전략을 세우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로 인해서 취득가격을 높여서 양도 차익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동시에 강구해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